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30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 개최한 FOMC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FOMC 회의는 오는 12월에도 예정되어 있지만 연준은 당분간 추가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와 당분간 현행 요재 방침 시사가 투자 심리를 고조시키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43%, S&P 500 지수는 0.33%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33% 상승하며 마감됐습니다. 칠레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계획대로 1단계 합의 서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한 달 안에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관광 관련 문제를 협의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실무회담 거부 대응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활성화 해법 등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080선까지 빠졌는데요. 어제 오픈 뱅킹 이슈가 있었죠. 이와 함께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피 시장이 2100선을 뚫어내면서 시작을 하면서 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강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어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655선까지 빠졌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이 테마주들만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와 함께 게임주들이 장 초반엔 강세를 보였지만요. 장 막판쯤에 이 오보로 밝혀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 진행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 엔진 기종에서 잇따라 동체 균열이 확인돼 현재까지 53대가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LCC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FOMC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단 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네. FOMC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많은 참여자들이 이번에 그 10월달 기준금리는 인하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 7월달, 9월달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세 번에 걸쳐서 0.75%포인트가 인하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넉 달 사이에, 즉 4달 사이에 0.75%포인트가 인하됐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어떤 이슈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이 어떻게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그 즉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30분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즉 성명서 주된 내용을 좀 키워드로 보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9월달과 10월달 제가 성명서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번에 10월달 즉 연준이 바라본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여전히 노동시장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활동도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 즉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면 마더레이트 즉 적정하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10월달 그 성명서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기본 키워드 관련돼서 이번에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관련돼서 현재 그 기준금리 그 밴드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켜보겠다. 즉 적정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몇몇 페이퍼 보면 지난 9월달에 성명서와 10월달 성명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이번에 9월달과 10월달의 차이가 뭐냐면요. 9월달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즉 act as appropriate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라서 적정하게 내가 대응을 하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9월달에는 적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평가가 성명서에 문구로 나와 있고 이번 10월달에는 적정하게 평가하다기보다도 현재 어떻게 연준의 기준금리 밴드 내에서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번에 10월 달에 성명서의 키워드를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쪽의 무게가 많이 실려있다. 말 들어보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시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0.25%포인트를 인하했고요. 9월 달에도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안 내렸다. 그런 어떤 혹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큰 이슈로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까지 그 7월과 9월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저께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세 번 이상 기준금리 인하한 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로 같이 가게 된다면 결국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페이퍼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은 참여자들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를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의미 있는 내용을 보면 7월 달에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앞으로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자, 9월 달에는 또 기준금리 인하했죠. 또한 9월 달에 성명서 주된 내용을 좀 보시면 연속 금리 인하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신 것처럼 이번에 10월 달 즉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밴드 내에서 적정하게 지켜보겠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한 번 남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다. 그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왜 세 번을 기준금리 인하했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데 지난 시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주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보험성 추가 금리 인하다. 즉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관련돼서 그리고 영국발 브렉시트 수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혹시 모르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에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또 간밤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APEC 정상회담을 칠레 측이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폭을 키워나갔지만요. 중국 정부가 또 마카오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의 만남에 좀 모두 다 촉각을 그렇죠.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칠레 이슈가 좀 커지기 때문에 비철 금속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그런 부분과 또한 실적이 나왔던 애플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S&P 500 지수에 최근 들어서 어떤 트렌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달에는 2,300선 정도에서 그 급락의 모습이 있었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3,050선, 그러니까 2019년도 1월달 대비로 약 6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런 급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S&P 500 지수가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주된 이유 관련돼서 애플의 어떤 리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의 모습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S&P 500 지수의 2019년도의 최근의 트렌드의 모습과 애플의 모습이 예상보다 비슷한 트렌드를 가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면 결국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동인력은 결국 애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오늘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작년 4분기가 애플의 1분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보면 이번이 그 7월 달부터 9월 달이 애플의 3분기다, 애플의 4분기다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애플의 4분기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가 7월부터 9월은 3분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애플의 3분기라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폰 11의 모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슈 관련돼서 상당히 아이폰을 많이 안 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이번에는 중국발 아이폰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올 1월달 같은 경우는 142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49달러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총 1위율이 달리는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큰 두 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60% 이상 급등했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 경제의 어떤 기본 팩트는 우리가 그 이번에 S&P 500 지수의 종목들 즉 현재까지 75% 정도의 어떤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다른 팩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3분기 GDP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GDP 아직까지는 이게 실은 속보치죠. 정확한 치가 아니라 속보치인데 속보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상무부가 GDP 속보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 우측 하단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2019년도 3분기 속보치가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3분기 GDP가 1.9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는 이번에 3분기가 1.6에서 1.7 정도 될 거야. 즉 지난 시기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지만 예상보다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막상 이번에 GDP가 나오니까 예상보다 3분기가 1.9%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3분기와 데이터를 보면 현재까지 이번에 3분기 즉 2018년도 4분기가 결국 GDP가 급락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락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물론 1분기 대비로 비해 보면 3분기가 좀 떨어지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미국이 결국 FOMC 때 그 세 번에 이어서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현재까지 GDP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다음 즉 12월 달에 FOMC 때는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만 들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GDP 관련돼서 9월 달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트렌드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은 3분기의 GDP가 물론 속보치지만 1.9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3분기가 0.4입니다. 따라서 미국까지 그렇게 큰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1.9인데 한국이 0.4인 걸 보면 한국의 주가에 대한 수준이 결국 이게 미국은 오르지만 한국은 떨어지는, 즉 디커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좀 당연한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제 나온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ADP 고용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ADP 고용 변화는 우리가 통상 실업률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앞서서 FMC 그 성명서 내용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참여자 관련돼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10월달 민간 부분 고용이 약 12만 명이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1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이슈를 좀 갖추고 있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실은 뭐 고용 관련돼서는 실제와 예상과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실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2019년도 5월 달에는 실제가 예상보다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조밀해지는 모습, 그리고 이번 10월 달은 예상은 12만 명, 그리고 막상 실제는 12만 5천 명이기 때문에 5천 명 정도의 어떤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미국 경제를 좀 좋아지게 좀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그 외에 좀 다른 종목들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잉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잉 관련돼서 지난 737 맥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9년도 넘어서 10월달 예상보다 10월달 이후에 좀 그 보잉의 주가가 약세 모습 가지고 있죠. 결국 보잉이 비행기의 어떤 접합 부분 이상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 유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86%의 어떤 약세,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속에서 안전자산이 금은 약 0.39%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3대 주세 상승의 주된 내용은 결국 미국의 그 3분기 GDP의 호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떤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거래해서 2% 급등을 했습니다. 장이 마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일장에서 또다시 움직일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의 시총에 있는 종목들이죠.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2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9%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이번 4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주가 흐름은 2부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의 또 다른 이슈 하나 더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미국의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는 물론이고 고위 관리 중에서도 불리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요즘 그 미국 뉴스를 보시면은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시장의 참여자는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탄핵발 이슈는 좀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9월 24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 관련돼서 우리가 탄핵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난 9월 24일 날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탄핵 이슈가 예상보다 시장에 큰 어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좀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그 아들인 헌터 바이든 관련돼서 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된 내용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경쟁자입니다만 대선 경쟁자 바이든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좀 위에서 발언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민주당이 이제 탄핵 관련돼서 탄핵 조사를 공식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것이 그 미국의 어떤 그 하원의 그 기본적 홈페이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 왼쪽입니다. 이것을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에 대한 어떤 결의문을 좀 발의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의회 주된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좀 좋겠고요. 또 다른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간단한 얘기했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증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을 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인데요.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은 그 의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어떤 증언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돼서 즉 헌터 바이든 관련 조사해달라 그런 부분들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우크라이나 콜 이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좋겠고요. 다만 이렇게 보시죠. 결국 우리가 커럼 메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통화 내용 관련돼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걱정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네버 트럼프 목격자, 즉 반 트럼프 목격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반 트럼프 목격자가 누구죠?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이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얘기했던 것을 과연 들었다고? 이런 얘기하고 좀 반어적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단어를 보시면 플리즈 아스크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정상회담 관련돼서 얘기할 때 결국 각자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좀 이렇게 참여자 같이 좀 듣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은 미국 말도 잘하지만 우크라이나 말도 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통화 내용을 같이 들었던 인물인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던 어떤 통화 내용을 그렇다면 나한테 보여줘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결국 마녀 사냥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의 증언이 예상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그 관련돼서 좀 사실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탄핵은 좀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좀 커넥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이것도 결국 조 바이든 아들인 헌터 바이든 관련돼서 조 바이든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13년도 중국 갔을 때 어떻게 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예상보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관련돼서 펀딩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IS 어떤 소위 순회 넘버원의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이슈를 제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정적인 이슈를 좀 커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이런 탄핵발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탄핵발 이슈가 예상보다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어떤 리스크로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트렌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스마트폰 부품주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애플이 연초에 상당히 많이 좀 하락했었죠. 그래서 거기가 저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어떤 신고가 행진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9월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 3천만 대를 기록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늘었다. 0.3%지만은 늘었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10% 이상 늘었다는데 좀 더 고무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점유율에 의미 있는 제조사 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9월 달에 2,5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8% 늘었는데, 가장 큰 힘은 갤노 10, 갤럭시 노트 10이었습니다. 출하량이 237만 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갤럭시 노트 9 대비해서 18.2%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중저가 라인업도 강화를 시키면서 판매 대수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즉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화웨이에 대한 전략이죠. 화웨이가 위축됐을 때 이때 어떤 전략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유럽 쪽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도 살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애플 같습니다. 애플이 9월 달 1940만 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9.4%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애플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였던 이 아이폰 11 이번에 판매되는 거죠. 이게 1072만 대로 전작 아이폰 XS에 비해서 61% 이상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1이 세 종의 아이폰을 동시 판매하는 상황들이었고요. 게다가 맨 마지막에 그나마 낮은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작보다 가격을 더 떨어뜨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아이폰 쓰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싼 하단에 있는 아이폰을 쓰자, 뭐 이런 시각들 때문에 좀 더 잘 팔린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의 판매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번에 무역 분쟁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그렇게 불매운동까지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중국의 판매량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들로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전반적인 스마트폰 판매가 수요가 정체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불식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련주도 추세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된 쪽에서 LG, 노텍, BH, 인터플렉스, 특히 오늘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외로 한 지금 2%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순이익 관련된 부분과 판매량 자체는 조금 어긋납니다. 판매량은 기대치를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수치였고, 특히 순이익은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다 보니까 오늘 아마 관련주들 쪽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아마 애플 관련돼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시기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또 쪽의 관련주들은 양호하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KH바텍,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신규 종목까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전략을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을 이제 현지 ODM 쪽으로 전략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저가 쪽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이런 쪽의 신흥국 쪽에서는 우리 현지 생산 쪽으로 위탁 생산 쪽으로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약간 더 차별화가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은 갤럭시 폴드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갤럭시 폴드 1은 약간 시그니처 폰, 즉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쪽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나올 갤럭시 폴드 2는 이제 위아래로 접힌답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노래의 제목인데요. 그런데 갤럭시 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관점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접힌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힌지와 관련됐던 부분들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핸드폰들이 접었던 부분들 쪽에서 부각을 받다가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이 KH바텍이죠. 그래서 저는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차별화가 나오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떤 기존에 안 좋았던 실적에 대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도 한번 좀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동향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내년까지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5G입니다. 5G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한 수천 대 판매됐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억 대를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만큼 그에 따라서 5G에 대한 본격적인 개화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갤럭시 폴드 관련된 얘기들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화들은 일단 그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시 비중 확대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NG 기종에서 잇따라 동체 균열이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53대가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항공 종목들의 영향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잉 항공기가 NG가 났네요. 네, 보니까 보잉 항공기 737 같은 경우가 동체 균열 리스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전에 보잉 같은 경우도 또 7 시리즈 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운항에 대한 부담들을 크게 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중대한 결함이면은 비행기를 운행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인명 사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은 당연히 굳이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내구재 주문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도 항공기 관련된 쪽은 보잉사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 어떤 16%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구재 주문의 동향들과 보잉사의 여러 가지 여파들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글로벌 항공사 1133대 중에서 53대, 그러니까 즉 4.6%가 동체 균열로 운항이 중지가 된 상황들이고요. 한국은 150대 중에서 42대가 긴급 점검에 들어간 만큼 특히 9대가 동체 균열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LCC,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좀 더 항공기 기종을 늘려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쾌적한 비행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막혀버린 거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탑승률 저조, 거기다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 항공업종들이 기지개를 풀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쪽에서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스타항공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이번에 2대를 도입하자마자 운항이 중단됐다라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새로운 항공기를 들여왔는데 돈만 나가고 리스 비용만 나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타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상경영 체제까지 선포하고 게다가 뭐 지분 매각까지 그래서 회사 매각 얘기까지 나오는 게 오히려 이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에 이 부분이 풀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항공업종이나 항공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적인 시선은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보잉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또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한국항공우주, 휴니드, 퍼스텍, 아스트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관련 부품이나 AS 쪽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보잉이 주저앉으면서 같이 어려워질 것이냐 아니면은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수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AS 관련된 쪽이 기회가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동향을 봐서는 일단 아직 보잉과 관련된 쪽에 조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직은 어렵다라는 관점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관련 항공주나 항공 관련 부품주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대되는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쇼핑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게 안 생겼죠. 네, 쇼핑보다는 그냥 와이프가 사주는 거 그냥 입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좋은데. 모양입니다. 네. 네, 뭐 내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좀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앵커님 지갑이 얇아질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코세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중국의 광군제 이런 쪽에 대한 유통 시즌의 전략을 우리도 따라하겠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가져가겠다는 쪽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한 3주 동안 좀 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쇼핑해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 5일 짧고 굵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길게 끌고 가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또 한번 시장에서도 관심은 쏠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유통사들이 부진했던 대표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유통업종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오프라인 쪽은 안 좋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깝게 매출 부진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좋은 쪽은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쪽이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좀 특이한 걸 보게 되면은 의류 쪽과 관련된 쪽 남성 품목들도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화면으로 쇼핑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직접 가서 대보고 입어보고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충 보고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내가 회피되겠지? 라는 수준으로 보면서 이렇게 쇼핑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보다 온라인 전자결제 관련 쪽이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라는 쪽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오프라인은 안 된다. 온라인 쪽이 계속 시장에서 어떤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유통계열사 10개사가 참여를 하고 롯데백화점 40주년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경품 또 많다고 하는데 한 번쯤 가보셔서 쓰시겠죠? 네. 그래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세계 같은 경우도 11월 2일이 대한민국 습세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8개 계열사가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인가요? 15만 원 주는 행사 이런 것도 쇼핑 지원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접속해 보십시오. 예, 저는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대백화점도 10일까지 코리아 현대페스타를 이어가면서 지금 유통업계 분위기를 보게 되면 준비는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계열사에 따라서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최대 40%까지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감이 살짝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변화 쪽에서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크게 못 따르고 있고 오프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를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메이커가 할인할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광군제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이커가 주도가 돼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통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입점하게 되면 입점 수수료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판매 수수료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판매를 메이커가 싸게 팔고 싶어도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측면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어떤 급하게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공격적인 가격 하락은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가봤더니 원래 알기로는 한 10만 원이면 정상인 것 같은데 가격은 15만 원에 붙여놓고 5만 원을 빼서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50% 세일 효과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외면이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불신도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에서 좀 떨쳐야 될 유통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쇼핑 관련된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광군제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쪽에 해외 글로벌 쪽에 대한 행사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쇼핑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더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제도 아모레퍼시픽이 실적과 함께 강하게 변화가 들어왔지만은 그런 화장품 쪽이라든가 특히 이때쯤 되면은 광군제 때문에 들썩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오로라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연말 쇼핑 시즌과 함께 연결되는 분위기 쪽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의 하락 종목을 짚어드리는 반종민의 저승사자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는 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으며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서울은 8도, 대전은 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공기질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인천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맑은 하늘 속에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에 대비가 필요하겠고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늘과 내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지속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일요일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